국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판검사들이 대놓고 법 왜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선거법만 하더라도 윤석열을 한번 봐요. 경호. 뭐 자기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했는데 손해만 봤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건 정말로 죄질 나쁜 거짓말들을 버젓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선됐어요. 그럼 수사의 필요는 누구에게 했냐면 윤석열에게 있어요. 낙선한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을 지금 선고하겠다고 벼르는 거 아닙니까? 딱 하나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은 뭐냐면 당시에 윤석열한테 진 잘못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패한 잘못이 있죠. 근데 아니 선거에서 진 게 어떻게 잘못이고 어떻게 범죄입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언제 있어요? 정말 잘못 같은 잘못을 가지고 당신 잘못이라고 법에 심판을 하거나 그래야지. 시작부터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카드를 절대 안 놓는 거죠. 왜? 윤석열 내란 일당은 맨날 이거 해가지고 재미 본 사람들이거든요. 기억하자고요. 진짜 잘못이 없더라도 우리가 수사하고 둘둘 말아서 엮어서 기소해버리면 패가 망신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패인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체험했고 그런 얘기를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내란 일당은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계획을 세팅해 놨겠죠. 2단계, 3단계, 4단계 플랜 B, C, D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사실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어제 대법관들이 엄청 잘난 척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로 나서면서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수영 의원이 사실은 그 골프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4명 찍은 사진 올렸잖아요. 조작이잖아요. 그거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박수영 의원을 기소해야 돼요. 그럼요. 수사하고 당신 이거 허위사실 공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박수영 의원 전혀 기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얘는 봐주고 얘는 안 봐주고 얘는 기소하고 얘는 안 해. 이런 걸 갖다가 법원이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이 이재명 너는 공직자로 나온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왜 그런 허위사실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혼을 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서 만약에 하나를 주장하려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고 저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대법관들은 그런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얘기했고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이거 검증했고 우리는 막 서로 논의를 거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정의하는 권력. 무엇의 정의가 뭐냐. 검찰이나 법원은 정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네? 이재명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그 1심 판결 때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버스 정장에서 뭐 명함 나눠준 거 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전면에 쓰면서 이렇게 악질적이라고 벌금 50만 원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징역형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범죄라는 게 그게 기소가 돼서 약식이 나와서 그렇지 명함 나눠준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책임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도지사가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도 못 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일종의 절차인 것 뿐이잖아요. 명함을 그때 나눠주지 마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뭐 이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누구를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만 핀셋으로 딱 꼽아가지고 저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왜? 내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던 걸 건드릴 것 같거든. 똑똑해서. 계곡 저거 하는 거 봐. 일 잘하잖아. 저 되면 저거 우리 정관님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카르텔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하나는 확실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의기투합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 제가 덧붙여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께 이제 전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제가 그 선고 날 그러니까 파기환송하는 날 저녁에 이제 전집에 갔어요. 전 구워주는 집에. 점이 아니라 전. 전 구워지는 집에. 그래서 파전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 제 단골집인데 정치 저관여층이고요. 대구 분이시고 한참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줄 서 있는 동안에 이제 파기환송심 충격적인 얘기를 동료 변호사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옆에 전을 굽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이 그거 왜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파기환송심으로도 또 죄 있다고 또 뒤집어졌어요.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뭐 내 전 뒤집는 거하고 똑같네. 뭐 처음에는 뭐 죄 있다 했다가 죄 없다 했다 또 죄 있다 했다가 법원이 뭐 법은 한계인데 법은 마음대로야.
아 이분은 정확한 진짜 말이네. 정치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보수 성향이 강한데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중도들이 이재명이 파기환송된 거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 맞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제. 이제 법원의 신뢰도는 떨어졌어. 중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씁쓸하게 보는 건 뭐냐면요. 지금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대세 후보 아닙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50% 가까운 그런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간 대선 경향을 보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렇게 막대하는 함부로 경우 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대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죄라면 왜 소년공 출신 지방 변방의 변호사가 왜 대선이라는 우리들만 향유해야 되는 그러한 공직에 도전하냐. 그것 자체가 죄고 기분 나쁘다. 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성남시장도 그렇게 도전했고 경기도지사도 도전했는데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정말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때마다 정말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90% 가까운 지지로 대선 후보를 이번에 선출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번에 국회에서도 최상목 탄핵 추진하다 사퇴했죠. 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탄핵 청문회를 이미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는 안 했지만 계속 가지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를 하니까 최상목 낙마시켰죠. 지금 법관들 문제도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국민을 믿고. 왜냐면은 이 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법관들이 하는 판결을 보면 유죄를 받은 사람도 내가 좀 이런 부분은 잘못했었지. 그런 것을 예리하게 찾았네. 이럴 정도의 어떤 법 의미를 보여줘야지. 일반인들 뭐 저런 날강도 같은 놈들 이재명 잡으려고 저렇게 했구만. 윤석열 친구라서 저러는구만. 보복하는구만.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거.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최상목, 한덕수, 조희대, 대한민국 공무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들 뭔가 싶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 저렇게 모렴치하고 몰상식하고 비열하지 않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악한 영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혼 없는 공무원은 참아도 사악한 공무원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긴 해요. 대선 네. 전에 확정 판결이 날지 않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안 나요.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요. 저쪽은 악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일상 활동을 했잖아요. 후보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어느 시장인가에 갔는데 어떤 젊은이 남성이었는데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꼭 대라고.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봐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국무회의 인원 14명이나 11명이나 이거 다투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하면 돼요. 국무위원을 10명으로 줄이면 돼요. 탄핵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법을 공포하게 해서 면소 판결을 받게 하는 방법 하자는 거예요. 네, 하자. 그 다음에 대법관 10명 탄핵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하자는 거예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 돼요.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이 상황 보신 바와 같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출구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들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저 법복 귀족들이 낙인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5년 동안 더 해먹겠다는 건데 이걸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대로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맞습니다. 호소하고 자기 길 가야 돼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